오늘 책은 예, 근데 그 상당히 두껍죠. 바다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사놨는데 이런 책은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 보면 거의 뭐 예, 그냥 무조건 일단 사두는 겁니다. 예, 언제 읽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두는 거예요. 책은 일단 사면 됩니다. 좀 심하게 하면 안 읽어도 됩니다. 일단 사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 산다는 요 가장 간단한 법칙을, 원칙을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안 되고는 책을 읽는 거를 이전에 디폴트로 중요한 책이 나오면 산다. 그 산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사둔다. 상인들이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말이죠. 매물이 나왔을 때 일단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매물이 나왔다. 물건 나왔네? 네. 그럼 내가 그 구색이 없으면 무조건 사두는 거야.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지식을 넓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제가 작년도 그 강의했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벌떡 됐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일기를 쓴다,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게 다 아니라 그랬죠. 다 그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전문 작가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전문 작가가 되는 사람은 책을 읽거나 사고를 깊이 하거나 경험을 많이 갖거나 물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보다 훨씬 앞선 게 있어요. 뭐냐?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무조건 두드린다. 자판을 두드린다. 그게 정답입니다. 어떤 분야나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싶으면 책을 읽는다, 이해한다. 노, 아니요. 그래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다? 무조건 산다. 됐죠? 몸무게를 조절하고 싶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몸무게를 잰다.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 습관을 들이려면 운동을 한다, 뭘 한다, 뭐 푹 잔다. 그게 아니요. 벌떡 두드리고 잰다. 이런 데 해야겠죠. 요 그대로 책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면 책은 읽는다, 이해한다, 밑줄 긋는다. 아니요. 다 아니요. 책은 무조건 산다. 됐죠. 요걸 지킨 사람은 3년, 5년 내에 확 달라지고 10년 후면 거의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 발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이제 이거는 900페이지 됩니다. 역작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뭐 다 독판다 이런 성격은 아니고 그렇게 대항해 시대부터 해서 서양 열강이나 현대까지 이르는 한 50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전체 종합할 때 그것에서 해상 세력이 어떻게 부상했고 미 칠함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종 알게 됩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보통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동영상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의 정보하고 이런 서울대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썼는 책은 달라요. 다르다는 그 예를 내가 몇 가지 들어줄게요. 이 책을 내가 특히 유심히 봤던 챕터는 어땠냐면 전기선에 출연 요 대목입니다. 전기선에 여보면 다른 어떤 유튜브에는 그런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영국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자 범선을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대서양을 건너는 거죠. 반대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시간이 어떻게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같은 시간 안 걸려? 대략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요.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2주나 시간이 더 걸린대요. 내가 이번에 유튜브 좀 많이 봤어요. 다른 자료도 많이 참조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는 이 책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전문가라 그래요.
아주 리얼한 데이터를 딱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금방 알죠. 뭐 따져보면 되겠지. 해류. 그럼 이제 해류에 관한 이야기 딱 나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 어쨌든 바람의 방향이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시간 더 걸린대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있는 거 한 챕터만 설명드리면, 우리 흔히 하죠. 내가 지난주에 짧게 설명했습니다. 1807년에 미국의 풀톤이라는 사람이 전기선을 만들어서 허드슨강을 처음으로 이렇게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1807년이요. 그걸 기억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럼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전기선이 그때 만들어졌으면 뭐 한 10년 내로 쫙 막 이렇게 보급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인데 no.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00년 초쯤에 전기선이 만들어졌는데 전기선이 그 전에 범선을 능가할 때는 언제냐면 1860년 이후 한 50년 후에 딜레이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전기선이라는 게 이제 한 만들어졌으면 그냥 뭐 대량으로 만들고 뭐 쭉쭉 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누구나 생각해도 전기선이 석탄을 떼어갖고 터빈을 돌려서 가기 때문에 바람 없이 돛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금방 이제 이런 전문가의 이제 그런 견해, 지식을 우리가 빨리 훔치는 게 핵심이에요. 이분은 주인결 교수님 어떤 말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책에서 자, 그러면 전기선 이전에는 범선이잖아요. 그러면 1800년 후반까지 사실은 범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범선도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점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배의 기온부터 추적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딱 추적해 보면 배는 뭐 신석기부터 있었죠. 통나무 배부터 다 있고 기분 알죠. 오케이. 바이킹의 배, 그다음에 에집트의 파피루스 만든 배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범선인데 범선 중에 쭉쭉 가면서 1800년도에 주름 잡았던 범선은 글리퍼, CLIPPER, 글리퍼란 배래요. 그 글리퍼란 단어가 다른 데서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 어원이 뭐냐면 말처럼 빨리 달리는 뭐 이런 말이래요. 굉장히 배가 빨리 달리는데 이 배의 속도가 전기선의 속도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기선은 석탄을 떼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제한적인 힘을 갖고 굉장히 대항에 적합할 것 같은데 왜 50년 이상을 전기선이 발명이 돼도 이런 돛단배가 범선이 유용하게 더 잘 쓰였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속도는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놀란 거예요. 전기선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는. 그리고 범선이 엄청 개량을 해갖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뉴욕타임즈 다른 신문을 막 인용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참 전문가들은 대단해요. 그때 당시에 이 범선의 속도를 경주하는 이 내용이 미국의 신문에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 뭐 경기대 비슷한 경기대까지는 아닌데 막 상금을 걸어갖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미국 그 식민지까지 얼마나 빨리 화물을 실어 나르는가 이 경주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어서 화물이 도대체 뭐겠어요? 화물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뭐였나 하면 차라는 거예요. T. 그럼 차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선이 물건이 굉장히 가벼울 거는 전기선이 별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전기선은 초기에 전기선은 결정적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먼 항해를 하면 석탄을 많이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갤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초기에 뭐 악티움 해전이나 해전사를 보면 이 노예들이 노를 젓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쭉 보면 뭐 2단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조선의 판옥선 또 다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는 배하고 범선하고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책 보면 그런 거 명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나와요. 근데 범선하고 초기에 노예들이 노를 젓는 갤리선하고 범선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한번 점프를 합니다. 갤리선은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으면 노예가 많이 타야 돼요. 그다음 노라는 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20-30개 쫙 하면 공간을 차지해요. 우리 영화 보면 간혹 기억나죠? 딱 한 사람이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 살라미스 해전 공부를 해보면 아테네에서 갤리선 이게 타는데 1층하고 2층의 신분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게. 이게
그것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됩니다. 결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갤리선은 인간의 노를 졌기 때문에 대항해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해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뭐 1년씩 몇 달씩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량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항해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중해 정도로 연안으로 달릴 때는 가장 고대 지중해 폴리스 시대에는 갤리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서양으로 넘어가면 이제 적어도 뭐 한 달씩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범선이 오는데 바람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범선하고 갤리선이 가장 차이는 뭐냐면 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고 그만큼 많은 공간에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를 하는 그쪽 구조에다가 대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됐죠? 예, 이거는 반드시 세계사를 공부하기 전에 배에 대해서는 바삭해야 됩니다. 이거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범선의 시대가 왔고 대항해 시대가 이제 생겼는데 톤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됐죠? 그런데 이 범선이 굉장히 나중에 되는 그 주력 상품이 차를 실어 나르면서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00년쯤 오면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제 이런 주식회사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상품을 빨리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이 시간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초기 범선이나 그 전기선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선은 석탄을 많이 싣고 이러니까 초기에 그런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속도에 별 차이 없고 그다음 기존에 썼던 간성도 깨갖고 전기선이 1800 범선이 1860년도 70년도까지 그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전기선으로 넘어갔는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결정적이시죠. 속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범선하고 바람의 힘으로 타고 가는 범선하고 전기선에 이제 궁극적으로 전기선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보통 그 강력한 그 석탄을 뗀 스팀 에너지에 의해 갖고 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대항해에 적합하다고 전기선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 보면 대항해 할 때 메인이 전기선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범선이 더 메인이었어요. 쿡 선장이 가는 것도 범선이고 다 그래요. 전기선 나중에 나왔긴 하지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전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완전히 장악할 때 한 1세기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6, 70년 이상 걸리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럼 범선이 장점이 있었는데 속도도 장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선으로 바뀌었는데 전기선의 최고의 장점은 속도가 아니었고 뭐였나 하면 뭐 같아요? 자, 이런 게 공부의 그 통쾌함을 느끼게 해줘요. 이런 다 그래서 이러면 전문가한테 진짜 전문가 책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제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근대화가 되면서 기차하고 전기기관이 내연기관에 출현하면서 인류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그때부터 기차가 나오면서부터 경도라는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이걸 맞춰주는 과정에서 나중에 철도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19세기 1900년 넘어가면 그게 상대성 이론 쪽으로 물리학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할 때 베를린 역하고 그 역의 시간을 맞춰주는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이런 문제 개념이 무슨 사고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리얼한 그 독일의 철도 레일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방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미국에서도 대륙 횡단 철도가 생기면서 미국의 표준시가 3개나 만들어져요. 철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예, 이게 결정적인 거. 그러면 전기선이 내연기관이 만들어졌다. 자동차든 배든 전기기관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초기는 속도보다도 뭐냐면 정확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범선은 정확한 시간이 안 오냐? 아니죠. 범선은 뭘로 하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바람이야말로 카오틱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계절풍은 일정한 기간은 오긴 하는데 바람은 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런던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런던까지 차를 실어 나올 때 들어가는 날짜가 며칠 혹은 일주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가 출입하려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가 상품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범선의 결정적인 장점이 전기선의 결정적인 장점이 나와갖고 궁극적으로 전기선으로 바꿔졌다. 그게 설명이 나와요.
예, 추천할 만한 책이야. 챕터 하나만 봐도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흔한 정보에서 얻을 수 없는 역시 전문가 대가의 안목들을 탁탁 볼 수가 있어요.